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나요, 이제? 자, 좀 전에 봐봐요.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 보세요. 누가 건설할 수 있는 주체가 나왔죠, 지금. 그 다음 자금 조달하는 거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짓는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절차.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 아까 주택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지을 때 절차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일반 건축법은 건축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어가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1번. 다음에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세 번째 줄 끝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뭘 받으래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 자, 박스에 1번 단독주택 매토 50호, 30호. 한옥은 50호거든요. 단독은 일단 30호 동그라미 하고요. 이번에 공동주택도 몇 세대? 30세대. 예외는 냅두고 저 밑에 대지를 얼마 이상 조성해서 공급할 때 만.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단독을 30호 이상 지을 때, 공동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를 만 이상 공급하려면 자, 뭘 작성하라고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승인. 자, 그런데 예외까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아까 등록을 할 때 20만 이상 할 때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2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3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들어가면 단독을 29가지, 공동을 2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허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울 때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으로 누구라고 배웠을까? 기억이? 아무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뭐 아무나 뻔하자. 그놈들 뭐 시도지사, 시군구 뭐 걔들이겠지 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갈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고. 그러면 봐봐요.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지을 때는 건설이란 말 쓰거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군구일 턱은 없지. 같으면 뭐 들라 법을 따로 만들어서 다 그래 했을까? 집단으로 떼거리로 지을 때는 규제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만약에 50만 넘는 대도시면 대도시 시장한테 가야 되고. 잘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도지사거든요. 대도시 시장. 만약에 집을 짓는 주체가 LH다.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한 곳이다. 그런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요 도지사 있죠, 도지사. 도지사가 있는데, 자, 강원도에는 50만 넘는 시도 하나도 없어요. 춘천, 원주, 강릉. 30세대만 넘어가면 무조건 강원도청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져야 된다.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안 되면 시장이나 군수한테 바로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어째 구별하겠냐고 그러죠? 시험 출제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출제한 사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출제한 사람이 왜 모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제한 사람들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1년 내내 이걸 할까?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 들어갈 때 그때 법조문 펼쳐서 시중에 책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개정된 것도 모르고 내서 오류가 생기고 답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는 거라 그러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 부분 정답 처리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 나가면 그냥 찍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렇게 답을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는 걸로 답을 만든다니까.
누구한테 가냐고 묻는 걸 못 묻는다고. 이걸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연습하면 훨 나아요. 잠깐만.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는 누구? 시군.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시군구. 야보다 높은 사람한테 간다만 알면 돼요. 시군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겠지 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한 장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에 예외 있나요? 예외. 야, 이 예외는 IQ가 한 70대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예외 있나요? 예외.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외라고만 해놓으면 제목을 달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 가로치고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훨씬 쉬운데 제목만 봐도. 지금부터 나온 놈은 30세대 이상인데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짓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뭐 안 돼요? 제외. 박스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준주거 동그라미 또는 상업지역 동그라미 가로치고 유통상업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해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둘째,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미만? 90% 미만일 것. 자, 1 이해 간다. 2 이해 안 간다. 1번, 2번. 3번 없어요? 3번. 어지러워요. 자, 용도 지역 어디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 배운 대로 준주거하고 어디래요? 상업인데 어딘 제외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를 못 짓거든. 여러분 준주거 상업지역에 땅이 있으면 용적률 높잖아요. 주로 뭘 지을까? 세도 잘 나가는 법인 대상으로 업무용 빌딩 지을 거 아니야. 그러죠? 준주거 상업지역 이 좋은 땅에 업무용 빌딩만 지으면 낮에는 직원들 출근해서 바글바글 하지만 밤에는 텅텅텅 비잖아요. 주말에. 여의도 휴일날 식당 안 여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여의도 직장인 출근 안 하면 밥 먹을 사람 없다니까요. 동네 조그마한 식당만 해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왔다 갔다 하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업무용 빌딩만 지으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딱지만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주택 외의 시설과 라는 얘기는 5층을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업무시설로 쓰고 15층을 아파트로 짓는 거예요. 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 자, 지을 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주상복합 짓는다고. 단 야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지으면, 상업 준주거에 지으면 얘가 비록 30세대 이상이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만으로 쉽게 짓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런 걸 쉽게 짓게 해주면 낮에 바글바글, 밤에 바글바글, 주중에 주말에 항상 이 공간이 이용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 300세대에 넘는 걸 거의 안 짓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어디 지을 때, 준주거 상업지역 안에 지을 때 얘가 비록 30세대 이상이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건축허가 받는다고 건축허가, 그러니까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란 얘기예요. 단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요. 그중에 주택은 몇 프로 넘지 말라고. 왜? 주택 아닌 용도가 10%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주상복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니까 99% 주택만 짓고 방 조그만한 걸 업무시설 짓고 그걸 갖추면 안 되니까. 주택 아닌 부분이 10% 이상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건 객관식 문제 낼 때 서술식 문제가 아니라 100% 빈칸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준주거 상업지역 둘 중에 어딜 빈칸으로 만들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빈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칸 채우시오 하는 문제 나오니까. 준주거 상업지역 어디? 상업지역을 빈칸 만들면 가로치고 유통상업 제외 넣어줘야 되거든. 답이 있어버리지 벌써. 이거 냅두고 준주거 빈칸 이렇게.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어디 지을 때 준주거 상업지역, 유통상업은 아예 못 지니까 제외하고
아들은 30세 넘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건축 허가 대상. 그 다음에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오는데 지금 안 봐도 괜찮고 저 밑에 공구별 분할 시행 있나요? 자, 600세대 동그라미 하세요. 이상이면 A 공구, B 공구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최소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사업계획 승인 오른쪽 하단에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됐나요? 사업계획 승인 시가 아니고 승인 신청할 때예요. 승인 신청 시로 신청을 두 글자 좀 넣어줘야 제목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원칙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승인 신청을 하려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주택건설 대지에 뭘 확보하라고요? 자, 봐봐요. 500세대 짓겠다고 아파트 짓게 해주세요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땅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요? 땅에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는 없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땅 100% 확보하고 올라오라.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예외를 인정해요.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아니야. 590페이지 보세요. 590페이지. 넘겨보면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1번만 완전 정복. 그런데 중간에 가로 속에 있는 걸 같이 잘 건너뛰어야 돼요. 국토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자,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다 다음 줄 중간에 을 확보하고 다 다음 줄 끝에 콤마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딱 검토해 거시기 하네. 잠깐만, 500세대 아파트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에 뭘 확보하고? 소유권. 그런데 예외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아파트 지으려고 택지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지금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예외적으로 대지의 80% 이상의 뭐만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 없어도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 지금. 예외에 매도 청구란 말 나오나요? 우리가 왜 매수 청구란 말은 배워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시설 부지로 묶이고 10년 넘도록 안 하고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땅 사세요 하는 거 아니야. 내 땅 사가지고 가져가라는 게 매수고, 야 너희들 땅 우리한테 팔아달라. 팔을 맺자.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양도해달라. 매도 팔아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잠깐만. 롯데건설에서 10,00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1000세대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해요. 10,00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짓는데 그 중에 10명이 땅을 안 팔아요. 시세의 10배를 달라고 그래요. 10배. 10배. 알박기. 그러면 롯데에서는 그 10놈들한테 10배 달라는 10명 있잖아요. 걔들한테 안 팔고 시세로 안 팔고 10배 달라는 거 아니요? 강제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롯데에서는, 현대에서는, 삼성에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알박기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강제 수용은 우리 공법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공익 사업일 때 강제 수용 들어갑니다. 롯데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익 사업일까요? 롯데에서 짜파구리 만들어서 파는 거나 아파트 요새 짜파구리 유명한 거 알죠, 여러분? 그다 한우 썰어서 먹는 거. 저 어릴 때 흑백 텔레비 일요일 날 명화극장 음악 쫙 깔리면서 있잖아요. 명화극장 쫙. 그 명화극장 할 때 오스카 인형 쫙 이게 그 상 받은 영화가 우리나라 처음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를 아직도 대화가 안 들어요. 짜파구리. 거기서 먹는 건데
그 부자들은 짜파구리 먹으면서 한우를 썰어서 먹는다는 상징적으로. 보통 사람 짜파구리도 못 먹는데 한우 썰어서 라면에다가. 롯데에서 아파트 짓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봐봐요. 그놈들이 10배, 30배 달라. 그러면 달라는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박기거든. 그래서 알박기를 막기 위한 게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파트 질 땅이 있죠. 땅 95% 이상을 확보하면 남은 땅 주인이 몇 놈이든 몇 년 이상 살고 있는 놈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해요. 팔아라. 시세 쳐줄 테니까 시가로 팔아라. 그럼 땅 주인은 팔아라 한다고 바로 팔까 안 팔까요? 안 팔죠. 그럼 매도 청구의 의미는 뭐냐면 법원에다가 저 사람 시세로 시가로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파네요.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다 팔았는데 매도를 구하는 매도 명령을 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남들은 시세로 다 팔았는데 너는 10배 달라는 게 말이 돼? 소유권이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넌 권리 남용이야. 팔아 라고 해버려요. 매도 명령을 해버린다니까.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알박기 막기 위한 제도가 매도 청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뭐라 했냐면 500세대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매도 명령을 구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없어도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로 밑에 매도 청구 제도를 넣어 놓으면 좋은데 이 매도 청구가 좀 저 뒤에 또 가 있어 또. 자,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다음 저 밑에 4번에 사업계획 승인 결정 있나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날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있나요? 공사 착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박스 바로 들어가서 1.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착수? 5년. 중요한데 이거. 2번 분할 사업계획 승인. 아까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2번에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는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2년 내 공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 잠깐만. 600세대 이상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300세대, 300세대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최초 공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착수하라? 5년. 5년 내 착수하라는 얘기 아니야. 착수해서 다 지었을 거 아니야. 다 지었으니 B 공구 또 공사 들어가야지. 불도저 옮겨가지고 얘는 몇 년 내 하라고? 2년. 언제부터 2년? 얘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업계획 승인은 떨어졌잖아. 그러면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 또 해야 되거든. 또 착공신고일부터 몇 년? 2년 내에 공사 착수하면 돼요. 그런데 공사 착수하려고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첫 삽을 딱 떴더니 거기서 뭐 황금 투구가 나오고 불상도 나오고 막 갑옷도 나오고 막 문화재가 막 기어 나와. 그러면 계속 파야 될까요?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밭에 이게 감자 심으려고 땅 파다가 갑자기 트그덕 소리가 나. 황금 불상이 나왔다니까? 그럼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가를 산정해요. 감정위원들한테 1억짜리가 금동불상 생겼다. 5천만 원이 보상금 나와요. 이 94년도에 만든 법이거든요. 50몇 년도에 5천만 원인데 땅 주인이 내 사촌 동생 땅이요. 내가 발견했고 땅 주인이 50% 가져가요. 발견한 사람은 50%. 내 땅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져가요. 그 다음날 이쪽 밭에서 농사 짓다가 보니까 또 들컥 해서 보니까 황금 투구가 나왔는데 기록이 신라시대 임금이 쓰던 거예요. 황금으로 된 거. 10억 평가. 그걸 얼마 받을까요? 1억 받습니다. 최대 1억 넘지 말아야 되네.
최대 1억 넘지 마라 그래. 그럼 문화재가 있으면 이거 먼저 하고 공사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할 때 문화재가 유적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걸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을 신고 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592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착수 기간 연장 있나요? 자, 연장에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뭘 할 수 있고 연장. 매장 문화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쭉쭉쭉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들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착수 기간 몇 년 연장? 1년. 그럼 자,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5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 내. 연장 1년.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최초 공사 구간은 몇 년 내? 5년 내. 연장 1년. 연장하잖아요. 자, 두 번째 공사 공구는 몇 년 내 공사 착수? 2년. 언제부터 2년?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야, 이거 엄청나네. 이 주택법이요. 596페이지 하단에 매도 청구라고 나오나요? 드디어 그 땅 우리한테 팔아라 이 얘기예요. 자, 볼게요. 1.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자, 아까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나 버트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남은 땅 매도 청구해서 권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하지 못한 대지 동그라미하고 건축물 동그라미하고 가로 속에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하고 시가로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공시지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객관식에서 공시지가로 바꿔서 내거든. 공시지가로 줄 테니까 땅 팔으러 가면 열받지 당연히. 안 그래요? 시세 쳐줘야지. 안 그래도 30배 달라고 알박기 할 판인데 공시지가가 웬일이냐고. 당연히 객관식은 말도 안 되잖아요. 시가입니다요, 시가. 그 다음 오른쪽에 박스 1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자, 봐봐요. 자, 이 땅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남은 땅이 5% 미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한 20명이면 다 일로 와. 너희들은 10배 필요 없어. 그 한 95% 이상만 사용권 확보했으면 남은 땅 주인들 전부에 대해서 시가로 팔아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5%까지 못 갔다. 두 번째, 80% 이상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 한 90%까지 확보했다 쳐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다 다음 줄 끝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또 이거 참. 자, 봐봐요. 2018년도에 아파트 짓겠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그 전 소급에서 몇 년? 10년. 2008년도잖아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협의 매입을 해야 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3년 전에 가진 사람, 5년 전에, 7년 전에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전체가 30명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가진 사람은 5명이라고 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협의 매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매도 청구해서 일로 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었죠. 아파트 지으려면. 근데 예외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굳이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95%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건설회사라면 남은 땅 5%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15년 산 사람이든 20년 전부터 있든 관계없이 다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알바키 절대 못합니다. 80% 이상 95% 미만 요 사이에 확보했다. 90% 정도. 그러면 남은 땅 주인들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몇 년? 10년 이전, 10년도 이전부터 15년 전, 20년 전부터 미래를 보고 알박기 용도로 샀을 것이라고는 추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해서 권리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도 청구 이 부분 제가 5월 달부터 하는 건데 한번 해봤더니 역시 이런 기수 처음 봅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되는 대지의 소유자하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은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만나고 다니면서 형님 파세요, 형님 파세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이상? 자, 그러면 요 만약에 97% 확보했다. 3% 미만 땅이잖아요. 누구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0% 확보했다. 남은 땅 가진 사람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가진 사람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그 예정지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래야 다 두드리 깨고 아파트 짓지. 그 왼쪽에 토지 건축물 포함하라고 동그라미 했잖아요. 매도 청구를 할 때는 미리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시가로 공시지가로? 시가로.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고 이제 쫙 넘어가요. 몇 가지 있는데 그 뭐 잔챙이들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쫙 넘어가면 607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사용검사라고 돼 있죠. 어헐, 사용검사지 사용승인 아니네. 자, 아까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다.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건축허가 받은 놈은 사용승인을 받거든. 다르잖아, 용어가. 얘는 사용검사. 누구한테 가냐? 얘는 또 시군구청장이야 또. 그렇다면 보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건물 짓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25세대짜리 빌라를 지을 때는 양천구청 가서 뭘 받고? 건축허가. 만약에 150세대짜리 빌라 짓고 싶죠?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에 가야 돼. 다 지었어. 사용검사는 양천구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관내는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서울시에 가고 다 지었을 때는 구청에 가서 사용검사 받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좀 넓은 땅을 확보해 가지고 100세대짜리 빌라를 짓고 싶다. 빌라업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100세대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이 땅을 나눠서 25세대 건축허가 받아 짓고 또 25, 또 25, 또 25세대 지어가지고요. 봐봐요. 4개 동 지었지요. 한 방에 4개 동 다 지으려고 그러면 요 절차 가야 되거든. 25개짜리는 건축허가 따로따로 받으니까 헐 낫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름을 LIFE, 라이프 연립. 멀리서 보면 한 단지처럼 보이잖아요. 라이프 연립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짓는 놈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법을 피해 가려고. 그래서 구청 가서 건축허가 받는 게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보다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입주자 모집할 때도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빌라들은 청약 통장으로 막 그렇게 해요? 에이, 동네 빌라들 전봇대다가 막 붙여놓고 뭐 빌라 자녀 세대 팔아먹고 난리 나잖아요. 동네 빌라들은 다 지어놓고 팔죠. 다 짓고 팔잖아요. 누가 선분양해.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선시공이 아니고 선분양이에요. 달라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허가만으로 하려고 하는 소형 빌라업자들은. 그래서 사용검사 보세요.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완료한 경우는 주택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 줄치세요.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다음 줄의 뭘 받으래요? 사용검사. 시군구의 사용검사. 2번 공구별 동별 한번 볼까요?
공구별이라는 것은 아까 600세대 이상이면 A공구, B공구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동그라미 하세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요, 잠깐만요. 아파트 109동, 108동 있을 거 아니야. 자, 아파트 109동 1301호, 1302호, 여기 세대. 109동은 동. 오케이? 그러면 사용검사는 동별로 받는다고, 세대별로 받는다고? 세대별 사용검사는 없어. 동별로.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맨 위에 줄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박스 위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이행이란 말 나오나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아직 이행을 못해서 전체적인 사용검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일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까. 동별. 그 동이 신정동이 아니고 이동이 아니고 동민 여러분, 이동이 아니고 109동, 108동 할 때 그 동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여야 되냐? 그 608페이지 맨 밑에 사용검사 기간 있나요? 기간? 자, 사용검사권자 구청에서는 사용검사 대상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며칠 내 사용검사? 60일 내? 15일 내. 아까 나도 모르게 지금 머리 이 순간 요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얘하고 같이 해버려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요거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막 동시에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입이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5일 내 사용검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에 임시 사용 승인 있나요? 자, 보세요. 임시 사용 승인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 완료된,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동별로. 그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구획. 공사 완료된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에? 그 넉 줄 중에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있나요? 줄 쳐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공동주택이면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아까 사용 검사는 세대별, 동별.